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밤의 불빛을 굽어보는 스카이라운지 바. 고진우는 얼음이 담긴 언더록 잔을 아주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아득한 야경이 아닌 잔 속에서 투명하게 녹아내리는 얼음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의 소음과 화려함이 그를 비껴가는 듯 그는 자신만의 정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 대표님. 나직하고 정중한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유진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김 변호사였다. 그는 긴장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고진우는 그제야 시선을 들어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 같아서 어떤 감정도 읽어내기 어려웠다.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텐데요.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김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전직 NIS 블랙 요원. 현재는 VIP를 상대로 한 최고 수준의 보안 컨설팅 및 사설 조사업체 오큘러스의 대표. 고진우에 대한 소문은 법조계와 정재계에서 이미 전설과도 같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불가능한 임무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님을 뵙자고 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뢰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의 그분이시겠죠. 고진우의 말에 김 변호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아직 의뢰인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 고진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김 변호사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유진의 단 한 분뿐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짧게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소문대로였다. 이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주변의 속삭임 속으로 그들의 대화가 완벽하게 스며들도록. 맞습니다. 한선화 회장님이십니다. 대표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극비리에 비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다만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위중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호 의뢰가 아닙니다. 고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까딱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이런 과묵함이 오히려 김 변호사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은 고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듯 발을 나섰고 김 변호사는 그가 남기고 간 거의 그대로인 술잔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느껴졌다. 성북동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유진그룹 일가의 대저택은 성체와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은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고진우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일 수도 있겠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저택 내부로 들어선 그는 거대한 위압감과 마주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이 즐비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책들의 냄새와 함께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차분한 색상의 실내복을 입은 그녀는 유진그룹의 여제 한선화 회장이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짙은 피로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언제시게 고 대표. 한선화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이 닫히고 서재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한선화는 고진우를 조용히 관찰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남자. 생각보다 젊고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그녀의 오랜 연륜은 놓치지 않았다. 김 변호사에게 이야기는 들었네. 내가 왜 고 대표를 찾았는지 궁금하겠지. 회장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진우의 직설적인 화법에 한선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들었다. 빙빙 돌려 말하는 위선자들보다는 100배 나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이었다. 내 몸 같지가 않아. 의사들은 노화 현상이라고들 하지. 스트레스성 심부전 증세라는 진단도 있고. 하지만 나는 알아.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고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네. 충격적인 단어였지만 고진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이런 침착함이 오히려 한선화에게 신뢰를 주었다. 물론 증거는 없어. 심증뿐이지. 하지만 내 평생의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교묘하게 내 목숨을 갉아먹고 있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러운 병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요. 한선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며느리 윤서진 일세. 그 이름이 나오자 서재 안에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유진그룹의 황태자, 박재민의 아내, 윤서진. 언론과 대중에게 그녀는 현대판 신데렐라이자 완벽한 현모양처의 상징이었다.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빼어난 미모와 우아한 자태, 따뜻한 성품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천사라고 부르지. 내 아들 재민이도 그 아이에게 푹 빠져 있어. 내게도 얼마나 깍듯하고 살갑게 구는지 몰라. 매일같이 내 건강을 챙기고 약을 다리고 식사를 준비하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한선화의 목소리에 깊은 회의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경호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진실이 필요하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감시. 완벽한 감시가 필요해. 내 침실, 내 거실. 내가 머무는 이 집안의 모든 공간을 자네의 눈으로 만들어주게.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내 아들 재민이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겠나. 그것은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요구였다. 발각될 경우 오큘러스는 물론 고진우의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지독한 지적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 다루는 종류의 퍼즐이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 임무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한선화는 잠시 고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냉철한 기업가의 빛이 돌아왔다. 좋아.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러니 내 집안에 숨어있는 유령을 잡아내게. 계약은 성립되었다. 그때 서재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서진이에요. 차 가지고 왔어요. 유리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였다. 한선화는 고진우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는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서재 구석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윤서진이 찻잔을 든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했고 부드러운 미소는 주변 공기를 따스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한선화의 앞에 차를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라도 부를까요? 괜찮다. 잠시 피곤했을 뿐이야. 옆에 있던 분은 방금 가셨단다. 사업적인 일이었어. 한선화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윤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살피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내오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재민 씨도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녀는 한선화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살뜰하게 챙겼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아기나가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림자 속에서 고진우는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었다.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 눈빛의 미세한 떨림까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윤서진에게서는 단 하나의 균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서재를 나간 후 고진우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선화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봤겠지. 저 아이 일세. 저 완벽한 가면 뒤에 분명 무언가가 있어. 고진우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의 정원을 우아하게 거닐고 있는 윤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정원색의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고진우는 저택을 나섰다. 채 오르자마자 그는 자신의 팀원인 이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새로운 프로젝트다. 성북동 유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해. 유령도 눈치채지 못할 수준으로. 전화를 끄는 고진우는 차의 시동을 걸었다. 해가 저물고 있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임무는 그가 맡았던 그 어떤 국가 단위의 작전보다도 더 섬세하고 위험할지 모른다. 적은 핵미사일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장 완벽한 방패 뒤에 숨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존재였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흥분으로 뛰기 시작했다. 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선화 회장은 별장의 공기 순환 시스템 전체 교체라는 명목으로 저택의 모든 사용인에게 이틀간의 특별 휴가를 주었다. 아들 내외에게는 주치의의 강력한 권고에 따른 요양이라 둘러댔다. 덕분에 거대한 성체와도 같던 유진가 지하의 저택은 하룻밤 동안 완벽한 유령의 집으로 변했다. 고진우와 그의 최정예 기술팀장 이민준, 단 두 사람만이 그림자처럼 저택에 잠입했다. 이민준은 20살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를 해킹했다가 발탁된 천재였다. 그의 손에 들린 장비 가방은 세상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이자 세상 어떤 비밀도 엿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선배님, 회장님 취향이 아주 클래식하시네요. 이 정도 보안 시스템이면 90년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 이민준이 붉은색 레이저망을 가볍게 무력화시키며 농담을 던졌다. 고진우는 그의 뒤를 경계하며 나직하게 대꾸했다. 가장 무서운 건 낡은 자물쇠가 아니라 그 자물쇠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방심하지 마. 야설. 그들은 한선화의 개인 공간인 저택 3층 동관에 도착했다. 침실, 거실. 작은 서재로 이어진 그곳은 그녀만의 왕국이자 이제는 그녀를 서서히 옥죄는 감옥이었다. 이민준의 손이 마술처럼 움직였다. 그는 앤티크 괴종시계의 나사못 하나를 빼내고 그 자리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렌즈가 달린 나사못을 박아 넣었다. 르누아르의 복제 유화위. 물감의 미세한 균열 속에 먼지 크기의 카메라를 심었다. 천장에 화재 경보기. 책상 위 스탠드에 전원 스위치. 심지어 화장대 위 크리스털 향수병의 장식에도 그들의 눈이 심어졌다. 오큘러스 11 시리즈입니다. 4K 해상도의 군용 수준의 야간 투시, 음성 동시녹음 기능까지. 전력은 자체 태양광 충전 패널과 주변 전자기장에 미세 전류를 흡수해서 반영 구적이죠. 전 세계에 딱 20세트만 제작된 물건입니다. 이민준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 듯 뿌듯하게 설명했다. 고진우는 설치가 완료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완벽했다. 그 자신조차 어디에 눈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든 설치는 단 2시간 만에 끝났다. 그들은 왔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성체의 벽에 수십 개의 눈이 새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그러나 위성주차 시스템으로만 접근 가능한 지하 5층의 비밀 벙커는 다른 세상이었다. 수십 개의 고화질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유징아 저택의 내부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오큘러스의 심장부, 통제센터였다. 고진우는 커피 한 잔을 든 채 화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분석 요원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감시 첫날이 지났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흘렀다. 화면 속의 윤서진은 완벽 그 자체였다. 아침 8시, 그녀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침실로 향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밤새 편안하셨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커튼을 걷고 한선화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나직하게 틀었다. 그녀가 직접 고르고 준비한 건강식은 영양사의 처방과 정확히 일치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의 혈압을 체크했다. 오후에는 햇살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한선화의 걸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그녀는 즉시 휠체어를 가져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태웠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겼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그녀는 약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혈액순환제, 이건 심장 강화제, 꼭꼭 챙겨 드셔야 해요. 어머님.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며칠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분석 요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분은? 그냥 천사 같은데요. 오히려 저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를 의심하는 회장님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진호는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천사는 지상에 없어. 연기하는 배우만 있을 뿐이지. 그는 화면 하나를 가리켰다. 윤서진이 시어머니에게 약을 건네고 돌아서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벼, 저 미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아. 0.5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감정의 공백이 있었어. 저건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표정이야. 요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미소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고진우노는 하속일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쟁이와 배신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이었다. 감시의 범위를 넓히자 윤서진의 가면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남편 박재민 앞에서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재민애 씨, 이번 YB 바이오 인수 건 말인데 물론 당신이 알아서 다 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M&A 팀의 보고서보다는 리스크 관리팀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당신의 자리는 신중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언제나 남편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유도했다. 순진한 황태자 박재민은 그런 아내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그녀는 자선 사업에 앞장서는 사회의 귀감이었다. 보육원 아이들을 찾아가 끌어안고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대중의 찬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고진우는 그녀가 출연한 TV 인터뷰 영상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게 늘 영감을 주시는 분이죠. 어머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는 게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선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고 대표, 아무것도 없나 혹시? 내가 정말 늙고 병들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의심이 그 착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 회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고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가장 위험한 포식자는 가장 끈기 있는 사냥꾼입니다. 먹잇감이 스스로 경계를 풀고 목을 내어주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죠. 저희는 그들과 함께 기다릴 겁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확신의 참 목소리에 한선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알겠다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이 실려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통제센터의 공기는 지루함과 피로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분석 요원들은 커피로 졸음을 쫓으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고진우만이 지치지 않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화면은 불 꺼진 저택에 적막한 복도와 방들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바로 그때였다. 한선화의 침실을 비추던 화면에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고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헤드셋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모두 집중해. 섹터 3 회장님 침실이다. 화면 속에서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스며들듯 들어왔다.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우아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처럼 조심스럽고 기민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깊이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인형의 얼굴이었다. 고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길고 지루했던 서막이 끝나고 진짜 연극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통제센터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품을 하던 분석 요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른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허공에서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벽면 중앙의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윤서진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시어머니의 침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전원 집중. 섹터 3 회장님. 침실 주민. 오디오 포커스. 모든 서버에 동시 녹화 시작해. 고진우의 나직하고 날카로운 명령이 헤드셋을 통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냉정한 집중력만이 번뜩였다. 화면 속의 윤서진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낮 동안 보았던 햇살처럼 따스하고 봄바람처럼 부드럽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희미한 달빛과 적외선, 카메라의 녹색 필터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표정이 없었다. 그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공허하고 그 움직임은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같았다. 그녀는 곧장 약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깊이 잠든 한선화 회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10초, 20초,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피는 듯한 섬뜩한 신중함이었다. 확신이 선 듯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약장이 아니라 침실 구석에 놓인 작은 책장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자크의 소설, 고려 영감의 두꺼운 원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독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의 옆면을
능숙하게 누르자 책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가 벨벳 천위에 고이 놓여 있었다. 통제센터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민준이 나직하게 탄성을 내뱉었다. 세상에 저런 고전적인 방법을,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죠. 가장 의심받지 않을 곳에 증거를 숨기는 거. 고진우는 대답 없이 화면에 더욱 집중했다. 윤서진은 비단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리병과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약이 보관된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한선화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약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액체로 된 심장 강화제였다. 의사의 특별 처방으로 조제된 아주 미량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는 중요한 약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침착했다. 먼저 그녀는 심장 강화제가 든 공식 약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빈 주사기를 이용해 정확히 2ml의 약물을 뽑아냈다. 그녀는 뽑아낸 약물을 자신이 가져온 다른 작은 용기 속의 스펀지에 조용히 흡수시켜버렸다. 증거인멸의 첫 단계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고리오 영감에서 꺼낸 작은 유리병을 들었다. 그 안에는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주사기를 이용해 그 액체를 똑같이 2ml 뽑아냈다. 통제센터의 모든 이들은 저 투명한 액체가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저것이 바로 한선화 회장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던, 보이지 않던 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범죄가 완성되었다. 윤서진은 독극물이 담긴 주사기의 바늘을 공식 약병에 찔러 넣고 그 내용물을 천천히 주입했다. 투명한 독은 원래 약물과 섞이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저 약병은 생명을 구하는 약이 아니라 서서히 죽음으로 이끄는 독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사용한 주사기와 빈 독극물 병을 다시 고리오 영감 안에 완벽하게 숨겼다.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닦아내며 혹시 모를 지문까지 제거했다. 모든 과정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그 사이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끔찍하고 익숙한 의식이었다. 모든 것을 끝마친 그녀는 다시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든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때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사랑이나 애정이 담긴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장기말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통제센터의 고화질 카메라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윤서진은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침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화면 속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노부인의 평화로운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의 약이 이제는 독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 평화로운 광경이 너무나 기괴하고 소름 끼쳐서 분석 요원 중 하나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통제센터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고진우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충격이 아닌 차갑게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사냥 본능은 틀리지 않았다. 파일 저장해, 삼중으로 백업하고, 오메가 프로토콜로 암호화해. 오메가 프로토콜.
오큘러스.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에만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보안 규약이었다. 이민준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완료했습니다. 선배님, 영상, 음성 전부 완벽합니다. 얼굴, 손동작, 약병까지. 이건 법정에서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입니다. 고진우는 메인 화면에 정지된 윤서진의 얼굴을 응시했다. 독을 주입하기 직전 차갑게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대중이 사랑하는 천사의 얼굴.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본 모습이었다. 그는 헤드셋을 벗었다. 더 이상 이 지루한 감시 연극을 지켜볼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찾던 유령의 정체는 명확해졌다. 됐어. 고진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유령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괴물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유진가의 공기는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고진우는 약속된 시간에 한선화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그의 손에는 암호화된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한선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창백한 낯빛과 붉게 충혈된 눈이 그녀의 고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왔는가? 고 대표. 그래서 내 의심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이었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차라리 자신이 틀렸기를. 그래서 이 끔찍한 의심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고진우는 그런 그녀의 바람을 단칼에 베어버려야만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안타깝게도 회장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한선화의 떨리는 손이 태블릿 위로 향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어젯밤의 악몽이 고스란히 펼쳐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며느리의 모습.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던 차가운 무표정. 고려 영감에서 꺼내든 주사기와 독약.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약병에 죽음의 액체를 주입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한선화의 호흡이 점차 가빠졌다. 화면 속 모든 장면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지만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재 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괴종식의 초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러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흐느낌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인한 전율이었다. 그녀는 의자의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독사, 내 집에 독사를 들였어. 내 손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다. 당장이라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 악마 같은 계집을 잡아넣으려는 기세였다. 당장 저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겠어. 감옥에 쳐넣어서 평생 썩게 만들어야 해. 그때 고진우가 그녀를 막아섰다. 회장님,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진정 자네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나? 저것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살인범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체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고진우의 단호한 말에 한선화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녀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서진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고 일어날 겁니다. 유진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할 테고요. 윤서진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어머니의 학대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운이 좋으면 몇 년 살고 나오겠죠. 고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복수입니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녀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단순히 유산 상속 때문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유진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면 윤서진은 그저 최전선에 선 장기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분석에 한선화의 이성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분노로 들끓던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재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승부사였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꼬리만 자르고 끝낼 수는 없지. 뱀의 머리를, 그 심장을 터뜨려버려야 해.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냉혹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고 대표. 덫을 놓는 겁니다.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인 척하는 거죠. 고진우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회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아프셔야 합니다. 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연기하시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약해질수록 윤서진은 방심하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연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아이 앞에서 연기를 하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는 윤서진의 모든 것을 파헤칠 겁니다. 그녀의 과거, 자금 흐름, 통신 내역,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녀의 협력자가 누구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낼 겁니다. 증거를 모아 그녀와 그녀의 배우 세력까지 한 번에 질식시킬 그물망을 짜는 겁니다. 한선화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경쟁사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을 때 보였던 바로 그 미소였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드는군.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병든 노파가 될 걸세. 내 아들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완벽하게. 그렇게 작전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단순한 증거 확보에서 거대한 적을 끌어내기 위한 기만 작전으로 고진우의 전략적 지성과 한선화의 사업가적 결단력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고진우는 오큘러스의 통제센터로 복귀했다. 그는 팀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임무를 하달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임무는
감시가 아니라 역추적이다. 타겟은 윤서진. 이민준 팀장은 윤서진의 모든 금융 거래와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뒤져 유진그룹 내부 자금 흐름과 대조해서 단 1원이라도 수상한 흐름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예쫄. 나머지 팀원들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친다. 학창시절 친구, 이전 직장 동료, 심지어 첫사랑까지.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내. 나는 내 라인을 통해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겠다.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활활 타올랐다. 지루한 감시 임무가 끝나고 본격적인 첩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실마리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그날 밤, 이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고진우를 불렀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이민준이 가리킨 모니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유진건설의 해외 자회사에서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수십억 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투자로 위장되어 있지만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 대표가 누군지 확인했나? 이민준이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자 새로운 정보창이 떴다. 대표 이름은 제임스 한, 한국 이름은 한상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민준이 다른 창을 띄워 사진을 보여주었다. 윤서진이 박재민과 결혼하기 전 미국 유학 시절에 사귀었던 남자입니다. 지금은 월가의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진우는 두 사람의 사진과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번갈아 보았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나 유산 다툼이 아니었다. 옛 연인과 손을 잡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약병에 담긴 독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독은 수십억 원의 돈이었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한선화의 생명뿐만이 아니었다. 유진그룹 그 자체의 심장이었다. 전쟁의 판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해지고 있었다. 한선화 회장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이었다. 그녀는 고진우의 조언에 따라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벼운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가 하면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잠든 듯 정신을 잃기도 했다. 주치의는 온갖 검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노소에 현상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내놓을 뿐이었다. 그녀의 아들 박재민은 어머니의 모습에 애간장이 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의사들을 수소문하고 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애썼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집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정말 큰일 나시면 어떡해요? 한선화는 아들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다. 재민아. 나는 내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보내고 싶구나. 그저 쉬고 싶을 뿐이야. 그 모습에 박재민의 가슴은 미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윤서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동시에 슬픔에 빠진 남편을 위로했다. 재민 씨,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어머님은 강한 분이시니 이겨내실 거예요. 제가 곁에서 잘 모실게요. 당신은 회사 일에만 전념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녀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였다. 하지만
오큘러스의 통제센터에서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화면을 지켜보는 고진우의 팀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다. 박재민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만족감, 시어머니의 쇠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승리의 예감.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먹이가 덫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선화가 병상에 눕는 날이 많아지자 윤서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금치산자 상태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오큘러스의 통신감청팀은 그녀와 한상혁이 주고받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연이어 가로챘다. 이민준이 밤을 새워 해독한 메시지의 내용은 노골적이었다. 할머니의 건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 중. 플랜 B를 플랜 A로 전환해야겠어. 와요. 자금은 준비 완료. 이사회 멤버들 포섭은 어디까지 진행됐지 시간이 없어. H, 핵심 멤버 3명은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 나머지는 선물의 크기에 따라 움직일 거야.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될 거야. Y. 그녀는 물밑에서 유진그룹의 이사들을 차례로 만나고 다녔다. 고진우의 외근팀은 그녀가 호텔 라운지나 고급 한정식집의 비밀스러운 룸에서 이사들과 접촉하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설 것임을 암시했다. 선배님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한선화 회장님의 낡은 방식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제 남편, 박재민 사장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유진을 위기에서 구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미소와 함께 그들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는 제안들을 던졌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부. 어떤 이사들은 그녀의 당돌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결국 그녀가 제시하는 달콤한 미래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사들을 포섭하는 동안 이민주는 마침내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전모를 밝혀냈다. 선배님,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적대적 M&A 시도입니다. 이민준이 모니터에 띄운 도표는 충격적이었다. 윤서진과 한상혁은 유진건설의 해외 자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차명계좌와 유령회사를 통해 유진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돈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겁니다. 한선화 회장님이 돌아가시거나 경영 불능 상태가 되면 상속 문제로 회사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집한 지분과 포섭한 이사들의 의결권을 합쳐 박재민 사장을 명예직으로 밀어내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거죠. 고진우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진이 노린 것은 처음부터 단순한 상속 재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원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음모의 한가운데서 박재민은 비극적인 장님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고 믿었다. 이사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편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제가 서진이와 함께 유진을 잘 이끌어 나갈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합니다. 아들의 순진한 말은 한선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아직 안 된다. 아직은. 그녀의 단호함에 상처받은 박재민은 결국 아내의 품에 안겨 눈물을 보였다. 윤서진은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모였다. 독극물 주입 영상, 한상혁과의 비밀 메시지, 이사들과의 밀회 녹음 파일, 횡령 자금의 흐름과 주식 매집 내역까지 윤서진의 목을 죄일 수 있는 완벽한 올가미가 완성되었다. 고진우는 모든 자료를 들고 한선화를 마지막으로 독대했다. 그는 그녀 앞에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펼쳐 보였다. 자신의 며느리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믿고 의지했던 이사들의 배신까지 확인한 한선화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군. 그녀는 고진우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여자의 결단만이 담겨 있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내일 저녁, 이 집에서 가족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겠네. 무대가 준비되었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고 배신과 탐욕으로 쓰인 마지막 장의 대본은 완성되었다. 윤서진의 화려한 몰락을 위한 연극의 막이 이제 곧 오르려 하고 있었다. 유진가의 대연회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호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중앙에는 슬픔에 잠긴 얼굴에 박재민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 비극의 여주인공인 양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숭고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윤서진이 있었다. 오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차분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최소한의 화장은 오히려 그녀의 비현실적인 미모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임원들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등대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녀는 이 집안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곧 왕좌에 오를 여왕의 자신감이 은밀하게 번뜩였다. 어머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에 연 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굳게 닫힌 문으로 향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늘 당당하던 여제 누디의 모습은 없었다. 한선화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낯선 간호사가 그 뒤를 밀고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그녀의 어깨는 가쁘게 들썩였다. 윤서진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올라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선화는 연회장 중앙, 자신의 지정석에 자리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동석한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변호사가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선화 회장님의 건강이 위중한 관계로 그룹의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바로 그때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너무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 속에서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유진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제 남편 박재민 사장을 도와 어머님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차기 회장 취임 선언이었다. 그녀와 밀약을 맺었던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도 마지못해 따라 박수를 쳤다. 윤서진은 모두의 찬사와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다. 바로 그때였다. 참 가증스럽기도 하지.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얼음처럼 차갑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던 한선화 회장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했다. 한선화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덮여있던 담요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병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매의 눈빛이었다. 미래를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지 않겠나. 우리 집안에 숨어든 아주 악독한 독사 한 마리 말이야.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재민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윤서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동물적인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한선화는 연 회장 구석, 그저 평범한 경호원처럼 서 있던 고진우에게 턱짓을 했다. 보여주게. 고진우가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임원들에게 그룹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되었던 대형 스크린이 불현듯 켜졌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음습한 침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유령처럼 들어서는 윤서진의 모습. 그녀가 고리오 영감에서 독약과 주사기를 꺼내는 장면. 잠든 시어머니의 약병에 독을 주입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한 채 오차도 없이 고화질 영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박재민의 얼굴은 혼란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화면 속의 아내와 바로 자기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윤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말도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상이 부족한가? 한선화가 차갑게 물었다. 고진우가 다시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해외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유진건설의 자금이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월가의 한 투자회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투자회사의 주주 명단에는 한상혁과 윤서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직 더 있네. 고진우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이 다시 바뀌고 이번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선배님들,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연 회장 스피커를 통해 이사들을 포섭하던 윤서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와 밀약을 맺었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 일격이 날아들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한상혁과 주고받았던 비밀 메시지들이 해독되어 나타났다. 할머니, 상속, 플랜 B, 그들의 모든 음모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진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우아함과 자신감은 증발하고 오직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진아. 박재민이 부서진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왜? 도대체 왜 그랬어? 말해봐 왜? 그의 절규에 윤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끝났어. 모든 게. 한선화는 무너져 내린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배신자에 대한 냉혹한 심판만이 존재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고진우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이 엄청난 특종의 냄새를 맡고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형사들이 주저앉은 윤서진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사적, 공적인 몰락이 동시에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윤서진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유진가의 대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며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사들은 넋이 나간 채 자리에 굳어 있었고 몇몇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박재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소리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내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자의 공허함이었다. 한선화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제국을 호령해온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고진우의 팀원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즉시 기자들을 막아서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 예, 회장님, 윤서진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최고 로펌에 맡기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이사들 중 저 독사와 내통한 자들을 모두 가려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그 명단을 올려놓게. 유진의 배신자가 발붙일 곳은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배신한 이사들은
그녀의 서늘한 시선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선화는 무너진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만으로 아들의 남은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유진그룹의 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천사 가면을 쓴 악마의 살인 미수와 경영권 찬탈 음모.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한선화는 숨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도 동정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발로 연단에 선 그녀는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답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고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유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썩은 가지는 모두 잘라내고 새로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연설에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폭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 또한 그녀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언대로 윤서진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뉴욕의 한상혁은 미 연방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정리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며칠 후 한선화는 아들 박재민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박재민은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그 여자의 거짓말에 놀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한선화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거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추악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피해서는 안 돼. 너는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아픔을 잊지 마라. 이 배신감을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네 자신과 네 회사를 통째로 내어주지 않는 진짜 주인이 되어라. 이 위기 속에서 네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용서이자 마지막 시험이었다. 박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마침내 유약한 황태자가 아닌 고통을 아는 리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진우의 임무도 이제 끝이 났다. 그는 마지막 보고와 정산을 위해 유진가를 찾았다. 한선화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공간이 아니었다. 안정과 질서를 되찾은 여제의 집무실이었다. 한선화는 약속된 성공 보수가
입금된 법인 통장을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의 회사를 몇 년은 운영하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가 들어있었다. 고맙네, 고 대표. 자네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회사, 그리고 어쩌면 내 아들까지 구해냈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회장님과의 계약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이제 유진은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것으로 저희 임무는 끝났습니다. 고진호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의 능력을 알아보는 깊은 존중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고진호는 유진과의 거대한 저택을 마지막으로 나섰다. 그는 차를 몰아 성북동 언덕을 내려오며 백미러의 점점 작아지는 성체를 바라보았다. 그의 일이 끝난 곳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의 소박한 오피스텔.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섰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의 혈관처럼 뻗어 나가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욕망과 비밀,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뒤엉켜 있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든다. 진짜 괴물은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량한 미소라는 가면을 쓰고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의 일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와 싸우는 것, 그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도시의 밤은 깊어갔고 또 다른 사건들이 어딘가에서 싹트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진실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